전국에 계신 당원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방송은 제2기 지도부 선출과 관련하여 당원 당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행 세칙에 의거 실시되는 중앙당원당규위원장 후보 패널 토론회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도 의정부 주권당원 이철, 닉네임은 뚜벅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중앙당원당규위원장 후보 우인회님과 패널 두 분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후보자님과 패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부천지역위원회 주권당원입니다. 이번에 중앙당원당규위원장에 출마한 우인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주권당원 김종환입니다. 닉네임은 언로개방을 사용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패널로 참가한 용인 주권당원 김형석이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마케터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쟁쟁한 패널님들이 나오셔서 후보님이 조금 긴장을 하실지 모르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모두 발언, 패널들의 질의응답, 그리고 보충 질의응답,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방송을 보시면서 올려주시는 당원가족 여러분의 의견은 마지막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질문은 1분 30초 이내에, 후보자님의 대답은 3분 내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당원당규위원장 후보 우인혜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2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다행히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고 화창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유난히 혹독하고 엄혹한 겨울이었습니다. 마치 MB 정권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2기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이렇게 이른 봄이 빨리 찾아온 것처럼 화창한 봄날에 당원 동지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중앙당원당규 후보로 출마한 우인회 여러분들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번에 출마한 동기가 첫째는 매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우리 제2기 집행부가 정말 2012년 대망을 앞두고 우리 국민참여당이 제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작은 밑거름이나 되고자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셔서 중앙당원당규위원장이 된다면은 우선 무엇보다도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조직의 개방성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절대로 분열과 분파적 언행이 우리 조직 안에서 횡행하는 일이 없도록 저부터 언제나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의 열정과 애정이 가득한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데요. 먼저 저희 당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죠. 그러니까 상향식 민주주의를 좀 구체적으로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우리 당만이 갖고 있는 독립된 제도, 당원당규위원회에 관한 패널들의 질문을 시작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김종환 패널님. 먼저 출마해 주신 우인회 후보님께 마음속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중앙당원당규위원회의 목적을 보면 당원을 수호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며 당의 징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라고 당원의 그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의 대의원이나 특정 당직자가 선임하는 윤리위원회와는 성격을 좀 달리한다고 그리 판단됩니다. 독립적인 지위와 전 당원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중앙 당원 당규위원장의 당내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크다는 인식입니다. 그 2011년 지도부와 어떻게 보면 그 견제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그 갈등의 고리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말씀을 여쭙습니다. 예, 저는 중앙당헌당규위원장직을 맡게 된다면은 우선 지도부와 위원회가 달리 존재한다기보다도 한 배를 타고서 같이 노를 젓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믿으면서 일하겠습니다. 항상 당이든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간에 모든 조직 안에서는 지도부든 단위 조직이든 항상 상위 목표를 바라보면서 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당 안에서 상위 목표라는 것은 결국은 단위 조직의 입장이나 개인의 입장, 자기 논리에 몰입하지 않고 항상 국민참여당이 지향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상과 이념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작은 이바지라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일한다면은 절대로 지도부와 우리 당헌당규위원회 간에도 갈등이라든지 불협화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항상 일하겠습니다. 네, 그 상위 목표를 중심에 두고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좀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예, 근데 그 당헌당규위원회 일반적인 성격상 좀 소극적이고 좀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 뭐 당의 그 2012년 명운을 가름할 총선이 있습니다. 그 총선을 준비하는 올해 사실 당헌당규위원장으로 선임되신다면 그 소극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어떻게 좀 더 2012년에 교섭단체에 진입할 수 있는 우리 당의 구체적인 그 확장성을 담보해내실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소극성의 극복은 결국은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발생된 현안에 대해서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한 발 나아가서 또 대동단결이라든지 조직의 시너지를 크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기다리지 않고 일하는 자세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수의 극복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수는 겸손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당헌 당규도 결국은 언제나 진화하는 진보하는 시간에서 볼 때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항상 미완성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바라본다면 언제든지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포용하고 경청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12년을 바라보는 입장도 결국은 다른 정당, 우리하고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있어서도 연대가 필요하다. 연대 정신이라는 것은 구태여 다른 정당, 다른 정파와의 연대나 연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당원들과도 항상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우리 모두가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자로 뭐 질문이 제가 잠깐 하나 먼저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패널님이 질문하신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헌당규를 보면 당헌당규위원회는 당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진행하는, 그러니까 지도부가 당을 추동해 나가고 진행하는 부분에 관하여 관여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러한 좀 보수적인 소극적인 어떤 역할 범위 내에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뭐 그런 내용의 질문이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직접 당무에 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열과 분파를 없애고,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연대 정신, 연합의 정신을 우리 안에서도 완성하고 그렇게 해서 당이라는 조직을 보다 화기애애하고 시너지 넘치게 하는 것이 그 어떤 당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충분히 우리 당헌당규위원회도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다른 조직에 버금가거나 버금가거나 더 앞서가고 더 높은 이상을 실행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 후보자님 의견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단위에서 상위의 원칙들이 합의가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런 그 좀 보수적, 조금 소극적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런 큰 단위의 합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다른 뭐 추가적인 혹시 질문이 또 있으시면 예. 추가적인 네, 질문 없습니다. 있으시면, 제가 없으십니까? 관련된 부연적인 질문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조금 넘어가 보죠. 좀 이제 구체적으로 후보자님께서 내신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주신 공약과 관련된 질문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과연 후보자님께서 1년 동안 당헌당기 중앙당헌당기 위원장으로서 직을 잘 수행하실 수 있는지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공약 관련된 질문을 김영석 당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우인혜 후보님 그 출마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그 노고를 더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모두 발언하실 때는 좀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몸이 풀리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당원 여러분들이 좋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제가 그 당헌당규 개정 소위에 잠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느꼈던 느낌은 사실은 그 당헌당규라는 제도 자체는 그 제도의 문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어떤 태도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운영하는가가 당원들이 권익과 소통을 위해서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우 후보님이 이제 제가 공약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어떤 그 최고위원님들과는 좀 성격이 다른 선거기 때문에 공약이 좀 단순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세 줄로 딱 요약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항목이 저는 이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개인의 다양성과 조직의 개방성을 견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당원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자유, 그러니까 최대한의 어떤 허용 범위를 넓혀서 누구나 자기 의사를 편하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경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요. 근데 세 번째, 분열과 분파의 언행을 경계하겠다 이 부분은 두 번째 말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 공동체가 유지돼야 되는 어떤 틀과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그런 행동이나 언행들이 나타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걸 바로잡겠다라는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이번 같은 경우는 당헌당규위원장으로서 뭔가 좀 보수적인 태도, 그러니까 마치 사법기관처럼 어떤 마지막 최종적인 판단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좀 바로잡아 나가겠다라는 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이의 어떤 그 차별점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생각을 갖고 계시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의 어떤 장점들을 잘 취합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건데 그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가 상당히 역설적이죠. 말하자면 역설적인데 결국은 그 두 가지 역설적인 것을 잘 조화해내서 무리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정당 조직이라는 것의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당원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원들도 다 같이 정당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정당 조직이라는 것은 뭐 진입 장벽이 없다는 거 봐야 됩니다. 누구나 찬성한다면 정말 한 달에 10,000원 낼 각오만 된다면은 누구나 주권당원으로 진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당 조직의 특성은 퇴출 장벽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언제나 탈퇴할 수 있는 조직이 정당입니다. 그러면서도 운영의 작동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민주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당 조직의 특성이죠. 여기서 결국은 이러한 특성에서 바라보면은 개인의 다양성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조직의 개방성도 필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 안에서 내가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더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남의 다른 당원들의 얘기와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당의 그 특성이면서도 정당의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당의 당원들과 정당이 내세운 이념과 이상을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 사실은 정당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와 보다 많은 국민들의 박수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가능합니다. 그걸 한편 조직 원리로 말하면은 누가 세력을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이죠. 세력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가능하면 유입을 극대화하고 가능하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리에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분열과 분파라는 것도 그런 이치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분열과 분파 작용이 생기고 서로 배척하고 헐뜯고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일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유입은 적고 유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왜소해지고 유명무실한 단체로 남게 되는 것이 정당의 생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이 중앙당헌당기위원장직을 맡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운명적으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개인의 다양성과 조직의 개방성을 근거로 해서 그러나 한편 정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열과 분파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저는 그런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좀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역설적인 두 그 공약을 설명 주시는 과정에서 그 뭐 세력에 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당헌당기위원회라고 하면 좀 독특한 권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 국민참여당의 정강정책이나 창당정신에 입각한 내용들의 심판자적 입장인데 그 기왕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그 판단의 기준이 좀 정무적으로 흘렀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보님의 지금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정당이 이제 세력을 넓히는 것은 옳으나 그건 정당의 역할이고 물론 당헌당기위원회 정당 안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당헌당기위원회는 그와 좀 무관하게 어떤 기준들을 좀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 궁금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그 당헌당기위원회 의결과 결정들이 그 당원들의 어떤 세력 분포나 조금 다수의 의견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입장에 이거에서 의결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단위 조직이든 우리 중앙당헌당기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개인이든 간에 현재와
규정에 지나치게 얽매이면은 유연성을 상실하게 되고 항상 보수화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조직 목표에 공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헌 당규의 규정도 중요하고 현재 드러난 현상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모든 판단이란 것은 역사적인 정체성에서 출발해서 오늘의 현실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이상을 총체적으로 관찰해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창당 정신을 철저하게 좀 잘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제가 좀 더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창당 정신이라는 것도 네.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항상 과거의 것은 불완전할 수도 있고 현재 것도 당연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 역사적인 통찰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또 추가 질문 예, 있으신 것 좀 같은데요? 예. 추가로 몇 가지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입을 늘리고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당의 원리 원칙이다라는 점은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당원당규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 중간에서의 어떤 밸런스를 잡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2번 공약과 3번 공약을 얘기했을 때 2번 공약은 그 당원당규위원회가 최소 개입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마지막 심판하는 어떤 그 역할로서의 어떤 당원당규위원회의 역할을 그 한정하는 듯한 그런 거였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개입 의지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구체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 어떤 두 가지 상황이 그 동시에 발생하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당원당규위원장으로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쌍방 이해관계자들이 모든 식으로 다 조율을 하고 나서 나온 최종 결과안이나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추가의 어떤 그 요구를 했을 때의 그 대답을 당원당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분란이나 분쟁이 벌어졌을 때 당원당규위원회가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분란과 조정을 그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후보자님의 어떤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맥락인데, 예를 들자면 그 시도당 집행부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이 그 해당 지역의 그 당원들의 반발을 일으킨다든지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뭐 중앙의 여론에 문제가 된다든지 했을 때 시도당의 어떤 집행부의 결정사항을 중앙당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시정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견해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그 질문을 좀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좀 길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 첫째 질문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기 전과 후가 있는데 그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적극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여쭤보신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네. 어떤 이해관계자의 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자로서 개입할 것인지, 네.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예. 제가 그러니까 시도당 집행부와 그 지역위원회 그 의견 충돌에 관한 문제를 그 사후적으로 이건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셨는데요. 예. 네. 예. 저는 질문하신 우리 김종환 아니요, 김형석입니다. 김형석 당원님의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최소 개입의 원칙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결국은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것도 경청과 설득, 이해, 그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불가피하게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중앙당헌당규위원회에서 개입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물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화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당 집행부나 뭐 지역위원회 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특정한 사안이 생겼을 때 또 마찬가지로 거기도 단위 조직에서 1차적으로 무리 없이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서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조화로운 일을 하는 곳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요. 정말 중앙당헌당규위원회가 개입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없으면 좋겠다. 없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후보자님 그 의견을 쭉 듣다 보니 그런 희망이 좀 생깁니다. 그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는데 그 당헌당규위원회가 가능하면 좀 직무를 좀 태만히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 근거로는 그 끝없는 애정을 가지고 당원님들을 설득하고 당원님들의 주장을 듣고 그다음에 끝없이 당원님들을 이해하겠다라는 그런 취지, 그러한 기본적인 그 생각을 가지시고 임하겠다는 그 대답으로 저는 이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 후보자님 공약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이 그 있으시면 주시고요. 네, 없으십니까? 예. 이 공약과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굉장히 좀 깊이 있고 뜨거운 토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는 차원에서 그 좀 질문을 하나 좀 바꿔보도록 하죠. 저희가 2차 당헌당규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들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각종 소위 당원 자격심사 소위라든가 아니면 참여 배심원제 등의 신설된 제도들이 들어왔습니다. 좀 신선한 제도인데요. 이제 이 제도들과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김종환 당원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더 세분화되어 있죠. 당원 자격심사 소위라든가 당원당기조사 소위, 분쟁조정 소위, 또 상향식 민주주의가 접목되어 있는 당원 참여 배심원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운영하시겠는지. 예. 공격적인 질문이시네요. 너무 공격적인 질문에서 네. 당황스럽네요. 저도 사실은 이 당헌당규를 만들고 개정하는데 참여를 실질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우선 이 명문만 보고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이 당원 자격 심사 소위나 당기조사 소위나 분쟁 조정 소위 혹은 참여 배심원 제도를 만든 취지가 가능하면은 전문화하고 조직적으로 개별 사안들을 검토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든지 혹은 기구가 필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이러한 그 소위원회 속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원 참여 배심원 제도라는 것은 아마 일반 당원들이 서구에 있는 우리 배심원 제도처럼 네. 일반 당원들도 중요한 사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저도 좋은 일이라고 찬성합니다. 네. 잠깐 이러한 궁금점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1년간 주권당원으로서 활동을 쭉 했는데 당헌당규위원회랑 이렇게 인연을 맺을 기회가 전혀 없었고요. 어떤 분들이 위원장님은 아는데 어떤 분들이 당헌당규위원회 위원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지금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아까 말씀 주실 때 당헌당규위원회가 할 일이 별로 없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나 만약에 일이 생기면 조금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이 각각의 소위를 다 구성을 한다거나 또는 개별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배심원님들을 이렇게 결정을 선임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많은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후보님은 당내에서
그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소위가 구성이 된다거나 참여 배심원 제도가 가동이 된다면 많은 당원분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저도 뭐 늘 변변치 않은 존재라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야죠. 다 하면서 일단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중앙당헌당기위원회가 할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고요. 다 지역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지역위원회에서 다 소화해내고 극복하고 그 다음에 시도당에서 생기는 일들은 다 시도당에서 다 해결되고 소화되고 거기서 다시 분위기를 더 업시키는 그렇게 해서 중앙까지 올라오는 일이 아마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올라와서 이렇게 소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물론 소위원회에서 잘 하겠지만은 이런 소위원회를 적합한 인물들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인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다른 뭐 질문이 있으시면. 예, 없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쟁 조정 소위라든지 당원 참여 배심원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정당 내부의 어떤 민주주의 원칙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태도와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원들이 느끼는 그 참여의 소외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게시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좀 과격한 언행들도 보면 그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당무나 당원당규위원회의 그 자신의 어떤 의사를 정확하게 개진하지 못한다는 어떤 아쉬움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제도를 만들든지 그 제도에 소외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소외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당원 참여 배심원 제도가 있다. 우리가 그걸 채택해서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후보자님께서 만일 이런 제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당원들의 참여를 좀 극대화하고 또 당원들이 그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도 개진하고 또 소외받지 않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요런 거에 대한 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당원 참여 배심원 제도도 결국은 당규에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정해진 대로 일단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안배라든지 혹은 성의 안배라든지 혹은 연령의 안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잘 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배심원 제도의 근본 취지겠죠. 예. 잠깐 또 생각이 나요. 가볍게 한번 질문을, 무거운 주제인데, 당원 자격 심사 서기와 관련되어서, 그냥 사회자인 제 개인적인 생각엔, 국민참여당이 이제 앞으로, 국민들에게 인지도도 좀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집권 가능성이 좀 보이면, 대단히 많은 분들이 아마 합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시기를, 대략 올해 6월 이후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혼자 예측을 하는데요. 행복한 비명이죠. 국민참여당 당원이 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물밀듯이 몰려오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계였던 당원님들과의 정서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충돌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다툼 속에서 뭐 당원 자격에 관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에 최종적인 판단은 당원당기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니까 그런 예측되는, 그러니까 뭐 즐거운 예측이지만 예측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좀 어떻게 진행하실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대단히 뭐 어려운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게 항상 어떤 정당이나 발전한 정당일수록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그것도 기본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민주적인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갖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원 자격 심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당원으로 가입했을 때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사람이 슬그머니 한나라당을 탈퇴하고 우리 국민참여당에 입당한다고 해서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정말 국민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분들이 입당을 할 때 언제든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 정당이라는 조직의 그런 그 운영 원리에 입각해서 이런 각계 사안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행적을 지나치게 드러내어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그 사람의 주관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외관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 일단 들어와서 조직의 안에서 그 국민참여당이나 큰 용광로 안에서 당원들과 부딪히고 의견을 개진하고 듣고 참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옥석이 가려지고, 어떤 분들은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이 들어와서 황금이 되는 수도 있고,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느 날 도움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수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모든 당원들이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 후보자님 의견을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 경청 설득 이해 그리고 겸손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한번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그 후보자님께서 그 부천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그 봉사를 활동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후보자님의 경험,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국민참여당 활동을 하면서 갖고 있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한 당원 단기 위원장에 당선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당원 단기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어떻게 김영석 당원님께서 질문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1년간 그 당원당규위원회의 활동 중에 가장 그 제 판단으로는 문제가 됐던 부분은 과연 그 징계의 수준과 수위가 적절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당의 역사라는 게 굉장히 일천하고 또 정당 문화가 굉장히 비극적이기 때문에 당원들은 그 아직 어떤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정당의 어떤 그 당원당규위원회는 그 외부의 어떤 사법기관과는 달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어떤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그 문화의 포용성을 그 유지해야 되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지난 그 기간에 벌어졌던 그 징계의 적절성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견해를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사법기관의 역사라는 것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왔지만 지금 어느 나라의 어떤 사법제도도 국민들이 다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경우는 정말 볼 수가 없죠. 그것처럼 예, 역사도 정말 얼마 안 된 1년 이제 채 남짓한 우리 국민참여당의 사법이라면 사법의 역사를 가지고 그리고 현실을 가지고 누가 적절하냐 안 하냐 판단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라고 판단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보고요. 정당의 특성상 당헌당기위원회 소위 우리 당 안에서의 사법기관이라면 사법기관의 역할도 결국은 누구를 단죄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칼은 숨기고 어떻게 하면은 이해하게 하고 포용해서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은 절대로 앞으로 갈 수가 없죠.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갈 때 비로소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헌당기위원회도 결국은 그러한 분위기를 엮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작은 미력이나마 조직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에 우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거기는 정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조금 구체적으로 1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실 때 예. 지역에서요. 예. 그 후보님께서 겪었던 뭐 갈등 예. 사례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좀 사례를 하나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좀 예.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부천 지역위원회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선거 때 지금 생각나는 것이 과거에 민주당 당원은 아니었죠.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민주당 당원은 아니었는데 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시의원으로 출마하고 싶었던 분이 있었는데 여의치 않자 우리 당의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그분의 살아온 경력이나 혹은 이력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우리 당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 그 당시 부천 지역위원회 누구보다도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말하자면은 그 기회주의성, 기회주의성이라는 그런 문제 이렇게 부닥쳐서 결국은 그분이 좌절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역위원장으로. 그렇다고 지역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몇 번 토론도 하고 표결에 붙여서 결국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사안이 많이 생기겠죠. 생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작은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보다도 저는 작은 흠이 발견되더라도 우리가 포용해서 그분이 정말 잘하면은 계속 우리 편으로 우리 당원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지향하는 역사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정말 생각했던 것만큼 잘 못한다거나 혹은 더 큰 흠이 보인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퇴출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것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배척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도 저는 안타까움으로 남아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모든 지역위원회나 시도당위원회 우리 당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겸허한 자세로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2012년도에 성공해서 역사적으로 정말 훌륭한 정당으로 남고 수권 정당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자세와 방법을 생각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김정환 당원님이 뭐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요. 네. 뭐 여담 반 진담 반인데 사실은 왜 당원당기위원장 출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당위원장이나 아니면 최고위원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예. 곧바로 2012년 총선 준비하시면서 그 당원당기위원장 사퇴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궁금합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정치인이다, 혹은 뭐 정치꾼이다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출마를 2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후보로 고향에서 군수 출마도 했었고요. 이번에 부천 지역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부천시장 출마도 했지만 저는 항상 스스로 정체성이 그냥 생활 정치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중앙당직에 큰 역할을 맡겠다는 걸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갑자기 중앙당헌당기위원장을 맡았으면 어떻겠느냐. 자고 나니까 또 추천도 들어와서 추천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내일 모레 마감인데
다른 분들이 아무도 또 이렇게 경쟁자가 훌륭한 분이 나오면 얼른 닻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경쟁자도 안 나오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기 집행부가 화려하게 출범해야 되는데 저같이 미미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이렇게 도움이 되고 보탬을 주는 것이 옳은 일 아니냐 해서 사실은 제가 요즘도 월화수목금 생활 정치인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쪼개기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작은 역할이나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공격적이고 직설적이며 아주 그런 그 질문을 정말 솔직담백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후보자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후보자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그 토론회를 좀 종료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당헌당기위원장 후보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다면은 더없이 감사하고요.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정말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독 후보라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관심도 두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정말 저도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후보고 외로운 후보일수록 더 관심도 가져주시고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정말 찬성표도 많이 던져주신다면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우리 당이 2012년 대망을 정말 우리 손에 가슴에 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원가족 여러분 좀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시간이 되시면 개정된 당원 당규를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참여당의 힘은 참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3월 19일 전당대회 때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원당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영세칙에 의해 실시되는 제2기 중앙당원당규위원장 후보 패널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함께해 주신 후보자님과 두 분 패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